여러분, 20세기 철학계의 흐름을 통째로 바꾼 책이 있습니다. 바로 존 롤스의 정의론인데요.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정치 철학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잠시만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만약에 사회의 모든 규칙을 여러분이 백지 상태에서 만들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롤스가 평생을 바쳐서 탐구했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1년 롤스는 이 질문에 대한 정말 혁명적인 해답을 담은 책을 내놓게 됩니다. 이게 당시 오랫동안 좀 잠잠했던 정치 철학계에 완전히 새로운 불을 지핀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자, 그럼 롤스는 도대체 어떤 생각에 맞서서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펼쳤던 걸까요? 그걸 알려면 당시의 철학적인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롤스 이전의 세상을 지배하던 생각은 바로 공리주의였어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수의 행복을 늘리는 게 곧 정의다라는 생각. 어때요? 언뜻 듣기에는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근데 말이죠. 여기엔 좀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공리주의는 그것마저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롤스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 겁니다. 롤스는 이런 공리주의처럼 결과만 좋으면 장땡이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났어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이나 원칙 자체가 옳지 않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본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보편적인 원칙이야말로 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롤스의 이런 이론은 그냥 책상 앞에서 나온 탁상공론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던 1970년대 미국은요, 민권운동, 베트남 전쟁, 그리고 정말 극심한 빈부격차로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사회 전체가 도대체 무엇이 정의인가를 묻고 있었던 거예요. 정의론은 바로 그 시대의 그 절박한 질문에 대한 철학적인 대답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이건 진짜 공정하다 하고 동의할 만한 원칙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롤스의 정말 가장 기발하고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무지의 베일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인데요. 자, 사회의 기본 규칙을 정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어떤 장막, 그러니까 베일 뒤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장막 뒤에서는요,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부자로 태어날지,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날지, 남성일지, 아니면 여성일지, 뛰어난 재능을 가졌을지, 아닐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롤스는 바로 이 완벽한 무지의 상태야말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라고 봤습니다.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장치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선 모든 편견이 싹 사라지겠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또 나한테만 유리한 규칙을 만들려는 그런 이기심도 들어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효과가 바로 이겁니다. 혹시 내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장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규칙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정말 기발하죠? 자, 롤스는 바로 이 무지의 베일 뒤,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는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딱 두 가지 핵심 원칙에 동의하게 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원칙인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제1원칙은 모두에게 평등한 자유를 주자는 거고 제2원칙은 불평등을 허용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냐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롤스가 진짜 무엇보다 강조했던 점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이 제1원칙, 즉 자유가 제2원칙보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우선한다는 겁니다. 자, 제1원칙은 아주 명쾌해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투표할 권리, 이런 핵심적인 기본 자유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리고 가장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사회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는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롤스 이론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부분, 바로 제2원칙, 차등의 원칙입니다. 롤스는요, 불평등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불평등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어요. 그 불평등이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갈 때만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이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실제 정책하고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게요. 사실 롤스의 이 정의로는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복지국가의 아주 탄탄한 철학적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의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는 공교육 제도, 또 모두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그리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같은 것들이요. 이런 정책들이 전부 롤스의 정의 원칙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롤스의 이론을 보면 한쪽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고야 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결과의 평등이 최고야 라고 하잖아요. 롤스는 바로 이 양극단 사이에서 아주 절묘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개인의 자유도 지키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연대도 잃지 않는 그럼 제3의 길을 제시한 셈이죠. 물론이죠. 이렇게 거대하고 중요한 이론에 비판이 따르지 않을 리가 없겠죠? 롤스의 정의론 역시 정말 여러 방향에서 날카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비판은 주로 양쪽 진영에서 제기됩니다. 먼저 자유지상주의자들 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국가가 재분배를 하겠다고 개인의 재산을 뺏어가는 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라고요. 반면에 마르크스주의자들 쪽에서는 또 이렇게 지적합니다. 롤스의 이론은 불평등의 진짜 뿌리인 자본주의 구조는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분배 문제만 다루고 있다고요. 이 표를 보시면 갈등의 핵심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결국 개인의 재산과 재능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이 지점에서 롤스의 이론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날카로운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정의로는 여전히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정의라는 걸 이야기할 때 롤스의 이론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일단 그의 질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그의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까 그 무지의 베일 뒤에서 세웠던 정의의 원칙들, 그것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비교한다면 과연 얼마나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